딱 예상했던 조금 전에 결과대로 나왔군요. 향로 변경죄가 유죄인데 징역 1년은 상당히 좀 충격적인 일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징역 1년이 충격적인 게 아니고 예. 집행유예가 안 나온 게 이제 조현아 피고인으로서는 충격적인 거겠죠. 지금 집행유예가 나왔는지 안 했는지는 확인은 안 되고 있는데요. 검찰이 보통 3년을 구형을 하는데 예. 그게 3분의 1로 이렇게 줄어들 수 있습니까? 보통 2분의 1 이하로도 많이 합니다. 예. 그리고 2분의 1 이번 한다. 사건 같은 경우에 제가 그 검찰 3년 구형했을 때 형이 얼마나 나올 것이냐, 선고가 예. 얼마 될 것이냐 예측하라고 할 때 그 사실 예측이 참 조심스러운 건데 1년에서 1년 6월 정도 나오고 이게 조현아 전 부사장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한다고 그런다면 그걸 예. 법원이 인정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집행유예가 붙을 것이고 예. 박찬진 사무장이 나왔을 때 그 강력하게 그 규탄했거든요. 지금 방금 확인된 게 집행유예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게 예. 그 재판부에서 박창진 사무장 나와서 이렇게 전혀 그 대한항공 측의 사주라든가 이게 반성하는 게 없었다. 오히려 자기가 불이익을 봤다. 그 이후에도 지금 박창진 사무장이 그 다시 병가를 내고 지금 휴가에 예. 들어갔다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게 아마 재판장도 봤겠죠.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 법원에서 직접 근무하셨으니까 예. 재판하실 때 그 예. 피고인이 피고인석에서 자세가 좀 불량하다든가 이러면 그런 것도 판결에 영향을 줍니까? 뭐 그게 꼭 결정적으로 안 궁금합니다. 주지만 이번에 판사가 지적을 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반성하는 태도냐를 아는 뉘앙스로. 그러니까 그 판사가 그 말을 벌써 법정에서 할 때는요. 예. 상당히 불쾌해진 겁니다. 보통은 그 피고인석에 앉은 피고인이 그 약간 자세가 흐트러진다고 곧바로 지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지적을 해버리면은 피고인이 나중에 판결을 받을 때 재판장이 나한테 편견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인식을 주기 때문에 나중에 엄한 형을 선고할 때는 보통 지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주 뭐 자세가 뭐 옆으로 삐딱하다든지 이럴 때는 지적하죠. 그렇지만 보통은 약간의 그 흐트러지면 용서해 주는데 재판장이 벌써 그 말 할 때는 상당히 불쾌했다는 것을 은연중에 드러낸 거죠. 은연히 드러냈다. 저는 이제 어떤 일화가 떠올리냐면 2006년에 현대비자금 사건으로 많은 분들이 2003년이죠. 2003년에 현대비자금 사건으로 여야 의원들이 같이 함께 재판을 받는데요. 같은 혐의의 여야 의원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한 분은 그 재판장에게 곧 총선이 있는데 빨리 좀 선고를 빨리 해줬으면 좋겠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고 한 분은 그걸 보더니 납작 엎드린 자세로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고 반성을 하고 있다. 네, 그런데 재판 결과는요. 앞에 얘기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실형 구속 선고가 됐고요. 뒤에 분은 불구속이 선고가 된 그런 일화가 좀 떠오르는데요. 이 조현아 전 부사장 같은 경우에 이 5가지 혐의가 적용돼서 구속 기소가 됐는데 이 가장 큰 관심은 항로 변경죄가 과연 적용될 것인가. 항로 변경죄가 적용이 된다면 최소한 징역 1년 이상이 선고가 될 거다. 이런 그 가능성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그 재판부는 굉장히 기회를 많이 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조양호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이런 건 저도 참 처음 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현아 전 부사장의 재판정에서의 태도, 턱을 괴서 지적을 받고 그래서 약간의 그 저희가 흔히 쓰는 말로 괘씸죄가 좀 적용되지 않겠느냐. 반성하지 않았다. 예. 예. 근데 전 변호사님 법리상으로 보면 지금 항로 변경이 유죄가 됐고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 나왔습니다. 법리상으로 보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제가 법을 파먹은 지 이제 한 40년 가까이 되는데 예.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요. 이 법을 해석할 때는 우리 여 변호사님도 저는 동의하시리라 생각하는데 법을 해석을 할 때는 그 입법 목적, 입법의 취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 항로 변경죄가 집행유예 저기는 예. 조사관은 예. 풀어준 거죠. 네. 예,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집행유예가 없기 때문에 1심 선고니까요. 1심 선고니까, 예. 일단은 항로 변경죄라는 것이 과연 지금처럼 계류장에서 비행기가 앞으로 나갔다가 다시 리턴을 한 것을 항로 변경죄로 처벌하기 위한 것은 아닐 거예요. 항로 변경죄는 어디까지나 비행기가 이륙을 한 다음에 이 항로를 일방적으로 변경했을 때 처벌하기 위한 조항이고, 예. 그래서 상당히 법정 형량이 높은 것이고, 그리고 이 재판을 내가 지금까지 지켜보면서 이 첫 번째 기일에 이제 조양호 증인을 채택을 해서 그 다음 기일에 불렀습니다. 예. 그건 난 참 이해가 안 돼요.
이 조양호 그 아버지 되는 조양호를 부르는 것은 어디까지나 피고인에 대한 양형에 참작하기 위한 것이고 그렇습니다. 범죄를 증명하기 위한 것은 아니거든요. 예. 핵심 정리는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재판부가 이렇게 여론과 그리고 이 감정에 휘말리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저는 가졌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항로 변경죄를 유죄 판결한 것을 보고 이거 아마 저는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새로운 판례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예. 판단을 받아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상고를 항고를 예. 하고 네, 저는 그 지금 많은 법조인들이 얘기에 대해서 완전 첨예하게 갈립니다. 저는 물론 항로 변경에 대해서 좀 무리다. 그렇게 이제 물론 검찰이 우선 항로 변경죄로 기소한 자체가 조금 여론에 영향을 받은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재판부에서 어떤 심각한 고민 끝에 이게 나올 줄 알았는데 그 쉽게 유죄로 나와서 조금 더 항소심이나 이건 대법원까지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 사실관계는 뭐 뻔한 거고 17m 뒤로 이동했다는 거 이걸 항로 변경으로 본 것은 아까 우리 전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항로 변경죄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아주 무거운 죄입니다. 예. 보통 형법에서 이상이라고 붙은 죄는요. 뭐 강간, 살인 이런 식으로 무거운 죄고 가벼운 죄는 좀 이하라고 그럽니다. 예. 사기는 10년 이하, 절도는 6년 이하. 그 1년 이상 10년 이하라는 거는요. 상당히 무거운 죄에 속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항로 변경을 지상에서 16m 옮긴 것을 항로 변경으로 보고 본다. 이것은 이 입법 취지에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좀 심각한 고려가 필요한 부분이라 봅니다. 제가 말씀은 제가 한 가지 더 첨언을 하자면 예. 이 민주주의가 쭉 발전하는 과정에서 보면요 어느 나라든지 사법 적극주의가 막 그 준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법 적극주의가 뭡니까? 예, 뭔가 하면 가령 우리가 입법부에서 국회에서 법을 만들지 않습니까? 예. 이 법에는 세세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법조항을 만들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추상적 용어도 들어가고 하는데, 근데 사법부가 입법부 이상의 권능을 행사를 해서 그 법조항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예. 그 미국에서도 이제 진보주의 그 판사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 사법 적극주의를 너무 심하게 하는 것 아니냐. 이래서 한때 여론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왜 판사들은 이렇게 판결을 하는가? 이런 여론조사를 하니까 대중의 취향에 부합하기 위해서 그 대중에게 자기 이름을 알리고 자기가 부합하기 위해서 그런 판결을 한다는 게 가장 높은 순위로 나왔어요. 그건 교과서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법 적극주의를 좀 경계를 해야만 한다. 판사들이 입법부의 그 권능까지 침해를 해가면서 적극적으로 법 조문을 해석을 하고 그래서 입법하는 형식이 되어버린다면 그건 그런 좀 대단히 문제가 곤란하다. 있다. 근데 항로 변경죄를 이 계류장에서 리턴하는 것까지 포함을 시킨다면 이거 제가 보기에는 거의 입법 수준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